4,000피 고지에 안착한 코스피가 새해 꿈의 지수라 불리는 5,000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세제 개편에 따른 국내 고배당주 투자 지도가 바뀌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위한 새 지수, 투자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이 글로벌 ETF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테마라든지 또는 투자 전략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2025년 시장을 돌아보았을 때 몇 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ETF 시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 ETF 이외에도 채권, 원자재 ETF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채권 시장에 호조가 왔고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하여 다른 국가들이 이제 디달러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호재가 돼서 이런 다양한 자산군으로 자금의 이입이 ETF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은행에 예치해 두었거나 아니면은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를 이제 사용하시다가 근데 이제 모든 거를 그냥 다 ETF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ETF가 투자의 가장 메인 툴로 좀 자리 잡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주식에 초점을 두자면요. 가장 눈에 떴던 건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 그쪽 분야에 급속한 성장이 있으면서 정보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IT 관련 테마형 ETF에 자금이 이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해 규제적인 지원이 강화되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 속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이 좀 바뀌었을까 궁금한데요. 올해 또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미국 시장 이외로 이제 다른 시장으로 자금이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S&P 500 지수는 배당금을 포함해서 18% 정도 상승한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지수 S&P 월드 XUS 지수의 경우 올해 31% 상승을 했어요. 아주 큰 흐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금리 인하와 함께 장기적으로 계속되었던 미국 달러의 강세가 꺾이면서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으로 자금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주식, 특히 메가캡 주식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안으로 이제 한국이나 대만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거버넌스 개선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좀 더 해소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한국 주식이 좀 더 이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배당 성장 지수 공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새롭게 도입하려는 이 한국 배당 성장 지수 이 컨셉은 어떤 걸까요? 한국 배당 성장 지수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된 지수는 아니고 저희가 컨셉 단계에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배당 관련 전략이라고 하면 고배당을 흔히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배당 지수가 아니라 배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기업들로 중심으로 지수를 만들기도 해요. S&P 500 Dividend Aristocrats 배당 귀족 지수라고 있거든요. 25년 동안 배당을 매년 늘려온 그런 기업들로 이런 지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아직 한국 시장 이제 주식 이제 배당을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뭐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국의 배당 시장은 아직도 발달의 가능성이 많고 고배당이라고 했을 때 금융주가 많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배당률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융주 말고 다른 섹터들이
더 높을 수가 있겠고요. 배당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뭐 배당 이제 페이아웃을 높게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제 배당률이기 때문에 가격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배당률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러면 배당률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률, 배당을 꾸준히 그렇게 증가하는 기업들,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좀 튼튼하고 기업의 운영이 잘 되고 그다음에 재무 성과가 좋은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배당 관련 지수 추종 상품과 또 모멘텀을 따라가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 상품들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팩터를 중심으로 한 지수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뭐 모멘텀 팩터도 있고, growth라든지 value라든지, 뭐 low volatility라든지 이런 다양한 팩터들이 있는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팩터들은 좀 더 성과가 좋고 성과 나쁘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팩터들을 섞어서 같이 사용을 한다면 변동성은 줄이고 장기적으로 좀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지수 설계 과정에서도 이제 AI와 같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사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어닝 결과가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캐치를 하고 시장의 변화를 좀 더 빨리 포착하고 컨셉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기술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지수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발달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